예, 탑10 종목에 이어서 이번에는 5장 터닝 포인트입니다. 시장 이슈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관심 가질 종목들 분석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뭐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은 올라서 좀 부담을 좀 덜고 가는 그런 날입니다. 터닝 포인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마녀의 날 지수는 급반등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좀 만기일이군요. 그죠? 뭐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오늘 만기일인 것도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하창환 본부장님, 그 수급 영향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현물이 별로 변동이 없는 걸 봐서는 네. 일단은 뭐 장 막판까지는 조금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적인 변동성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 터닝 포인트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빅컷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저는 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1.4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CPI, 만약에 빅컷, 요번에 CPI가 뭐 조금 더 이제 쉘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완전히 완만하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빅컷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을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캐리 트레이드, 뭐 엔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전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만히 있어라도 엔화가 강화가 되면서 엔달러 수준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는데 빅컷까지 떨어지면은 달러가 더 빨리 떨어지니 거기에 따른 속도감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 그리고 이제 국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최근에 좋지는 않았는데 요 CPI 발표 이후에 기술주 중심으로 또 이제 얘기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골드만삭스 부분에서 젠슨왕이 좀 발언한 부분들도 반도체에 영향을 좀 준 것도 있고, 최근에 오라클이 굉장히 좀 핫한 것들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매크로 정세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내일까지만 하면은 또 추석 연휴 쉬는데 FOMC에서 뭐 베이비 스텝 나오고 딱히 이제 좀 추가적으로 11월, 12월에 빅컷 가능성이 너무 높지만 않게 형성을 하면은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이런 VOJ 발표 이후부터는 조금은 좀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너무 반갑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연속된다라고 보시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다만 최악은 벗어난 것 같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동시만기의 수급 영향이 장막판에 뭐 꽤 충격을 미치는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요. 요즘은 별로 그렇게 시장 미친 영향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허완석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뭐 내마녀의 날 동시만기일 얘기했으니까 수급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뭐 안 좋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어제 하루 1조 원 순매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 전에도 왜 시장 볼 때 외국인 선물 포지션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 해석하고 전망 좀 해주세요. 어제도 유의미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6,600억 원 매도를 기록을 하다가 오후 2시 40분 3시 어간에 하방을 잡고서 외국인 선물 매도 축소가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 무렵에 2천억 원, 1,900억 원까지 줄였고 시간 외에서 최종적으로 1,985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어제 선물 매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6,600억 원 이상의 매도 그리고 선물 그렇습니다. 현물은 1조 원 매도했지만 그렇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6,600원 이상 매도, 종가 및 시간의 마감 기준으로 1,980억 원 정도의 매도 축소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 지수 하방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이는 곧 매집을 위한 변동성일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지속적인 변동성 요인들, 일정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지수 하락의 빌미가 제공이 되었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래도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반등의 빌미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오면서 고용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지수 조정의 빌미,
하지만 어제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했다. 소수점 세 자리까지 확대해 본다면 그래도 예상치 부합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면서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가의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CPI, 물가를 보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데이터로 승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들은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입니다. 7월 고점을 보고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WTI 국제유가도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수요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겠지만 1차적으로는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CPI 역시나 예상치 부합 또는 예상치 하회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더 이상 하락의 빌미보다는 반등의 빌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전에 우리가 용기 내어야 할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관심 가져볼 종목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PNS 미케닉스까지 해가지고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대왕고래, 하나는 로봇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은 처음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보행 보조 로봇, 웨어러블 로봇 삼성전자에서 보핏 출시 기대감이 네. 있는데요. 이미 보행 재활 로봇을 출시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신규 상장주 중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올 만한 로봇 관심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처음 듣는 거지. 네, 상장 한 8월쯤 상장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신규주들이 많아서 신규주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내 만여의 날 시장 흐름들, 수급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고요. 구체적인 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 다음은요. 역시 젠스랑이 움직이니까 엔비디아가 오르고 국내 반도체들도 강하게 오릅니다. 근데 젠스랑도 뭐 실적 발표할 때 젠스랑 얘기 안 했나요? 그때는 뭐 시장이 다들 그죠? 대면 했다가 타임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고 올라갈 타이밍에 어제 얘기들이 많은 임팩을 주고 있는 건데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 네. 반도체는 뭐 기회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의 변화는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속도적인 부분을 따지신다면 SK 하이닉스 좀 묵직하게 뭐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배당 매력도까지 좀 끌고 가려면 삼성전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전망치, 실적에 대한 전망치 하향 조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만 나와도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거래일 동안에 엔비디아가 한 14%, 13%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야 반의 반 정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뭐 오늘 또 2% 올라가다가 지금 1%대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거의 채널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젠슨왕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닝콜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9월 중순에 인터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실망했었던 거는 사실 SEC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읊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는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었던 다양한 내용들이 또 오픈이 되다 보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당장에 뭔가 실적으로 이어질 만한 모멘텀은 사실상 좀 부재했다. 대신에 기대감은 좀 많이 키웠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요번에 발표됐었던 실적 기반으로 보면 106불 이하로 떨어지면 PR 수준이 싸다라고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전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가 일부 회복이 됐고요. 20월선 위로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에 조금의 연속성만 더 나오게 되면은 아마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 뭐 고점론들 이런 얘기들도 싹 사라지고 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뉴스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일 때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뉴스에서 축제 분위기일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지표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연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소부장의 수익성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적인 부분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적어도 확인을 하셔야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점이 딱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시고 소부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접근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급등, 그에 따른 반도체에 오늘 또 SK 하이닉스 계열 그룹들의, 그룹은 아니죠. 밸류체인, 영어를 안 쓰려고 하니까 어렵네. 밸류체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열사는 아닌데, 그렇죠? 그들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걸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줘야 될 것이냐,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시각, 관심주 얘기해 주십시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 및 2차 전지가 쉬었고요. 2차 전지 및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쉬어가는 시속게임의 모습들이 이어진다. 시속게임 풍선 효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에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모든 섹터를 전반적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양시장 합산해서 2,000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승세가 그대로 종가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고요. 장중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 폭을 기록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십시일반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도, 왜냐? 우리는 추석 연휴로 진입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대응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악의 실적에서 반도체, 최악의 실적에서 2차 전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제약바이오,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대부분의 섹터가 양호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 뭐 10만 전자 간다, 9만 원 위, 8만 5천 원 위로 올라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꼭 대응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주봉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200주선 아래, 그리고 연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5년선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 띄워놨는데요. 녹색 선이 200주선입니다. 200주 이평선인데요. 200주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나서 22년도 최악의 실적, 반도체 최악의 실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가 또 200주선을 하회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200주선 아래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연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색깔 5년선입니다. 5년선이 한 해 동안, 한 해 5년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매해마다 5년선 아래로 내려왔던 구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5년선 아래, 200주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확률을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방송에서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를 은유적으로 레토릭을 사용해 본다면 필승 구간이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채널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차 200주선 아래와 5년선 아래에서 삼성전자를 공략했을 때 여기서 또 적중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들 심도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추석 네. 용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로 달라 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시각 주셨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반도체 강세 속에 주춤한 바이오가 주춤한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대장주 자리를 내줄까? 자리를 내주는 걸까요? 바로 이쪽에 질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쉬어가고 반도체가 올라갈 땐 제약바이오가 쉬었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상원 등 일정들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이벤트로 대응해야 됩니다. ST팜, 바이넥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생물보안법 관련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석 전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선호주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블루엠텍, 소마젠,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더라라고 가름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디하게 바이오에 대한 시각과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다음은요. 네, 해리스 후보가 TV 토론에서 완승, 어제까지 판정승이라 그랬는데 완승으로 시각에 따라 이제 다른 겁니다. 어쨌든 우세한 거죠. 그러면서 해리스 트레이딩, 신재생 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창한 본부장님. 네, 뭐 이미 탄력은 좀 상당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판정승에서 완승으로 이제 넘어간 거는 미국 주식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희비 교차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할 거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후보가 이길 거야 해서 갔었던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에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많습니다. 뭐 CS 윈드나 이런 개별적인 기업들 좀 턴어라운드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좀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에너지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ESS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 변동이 나오면 언제든지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확정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들 4가지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종목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8월 1일 날 한미약품을 말씀하셨군요. 제약주 흐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흐름을 이미 시연해주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현대 로템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장사를 잘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로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이상 좀 조정이 나왔는데 금일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기조들 이런 것들이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 좀 눌렸을 때 오히려 좀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연내에 폴란드 뭐 2차 수주, 뭐 K2 전차 관련된 이벤트들 있고요. 철도 부분이 상당히 뭐 철도와 방산이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 요번에 방산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철도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쪽은 한번 뭐 이제 설치할 때도 돈을 벌지만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쪽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이제 뭐 포 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부 사료주들 좀 급등이 나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 라인 부분인 56,000원 보고 있고요. 2차로 6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4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을 관심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산 쪽은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기업 분할하면서 대장주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허반석 의원께서는 바이오 얘기를 앞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Y바이오로직스를 6월부터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좋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인성정보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었고요. 네. 최근 이제 의료진 공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뿐만 아니라 의료 공백에 따른 우려가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중 하나가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대한 의료 공백을 조금이나마 AI가 반영된 의료기기, 메디컬로 조금 방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싱크라고 하고 있는 검진 솔루션을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수나 심전도 등을 AI가 자동적으로 감시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메디컬 체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손이 부족한 의료진들의 모습들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더욱이 추석 연휴 공백에 따라서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들이 또는 불거지면 안 되겠지만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짧게나마 매물대 상단 직전까지 본다면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역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 신규 기업들을 열심히
우리 또 스터디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그리고 관심 종목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